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7쪽 냉전 체제가 해체 보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제 그 제2세계가 붕괴된 거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주의 진영 있죠? 거기가 이제 붕괴됐어요. 소련은 왜 망했나 봅시다. 일단 70년대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았어요. 스탈린 때는 그 경제개발 5개년에서 당시 경제가 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대 공황이 있었었죠. 세계적으로 미국에선 뉴딜 정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소련은 그때 경제 성장률이 10%였어요. 되게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되면 그 후르시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미국의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 미국과 친해졌죠. 그래서 평화공존 이런 거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약간 민주화식으로 했어요. 아랫사람에게도 이제 내놓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상위 엘리트 계층이 이 후르쇼프를 이제 몰아냅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이제 앉히는데 이 사람은 과거 스탈린주의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탈린보다는 약간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8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80대면 지금 몇 살이야 도대체? 지금으로 치면 90살 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회의를 하게 되면 막 며칠씩 회의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면 이 사람들 그러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눈치껏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하는데 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서 소련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당 서기장, 우리나라 치면 이제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50대예요. 되게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네가 한번 이 소련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거를 펠레세 트로이카,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 이 고르바초프 때 이제 그 개혁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랑 친해집니다. 그때가 고르바초프예요, 소련에서. 중국하고도 친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련은 그 시장 경제 제도를 받아들여요. 옛날에 그 레닌이 네프 신경제 정책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그는 공산당의 권력도 축소시키고 언론 통제도 완화하고 뭐 이래요. 이러다가 쿠데타 일어납니다. 소련에서. 근데 그 쿠데타를 정리하고 이제 소련은 나중에 해체되죠. 그 예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산당 쿠데타를 이제 그 막아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소비에트 연합 국가잖아요. 그래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합친 건데 그게 이제 다 분리되는 겁니다.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들, 이게 13개인가 14개 국가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다 이제 독립돼서 그거는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1991년.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역사 종말 뭐 이런 책이 나타나요. 역사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역사는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나타나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망했다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련이 이제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선언하자 동유럽 국가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그 바웨사 이 사람이 원래 그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헝가리에서도 대통령.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유럽 옆에 이제 독일 있잖아요. 독일. 독일도 이제 그래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미노 형상처럼 돼버렸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날이 이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압록강 조만간까지 우리 군대가 거의 가고 그리고 그 철도가 이제 있죠. 철도를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인가 그리고 대륙을 하는 철도 거기도 이제 이어져서 우리 물자가 그리고 이제 가서
그쪽 만주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영향력으로. 그렇죠? 그럼 과거에 이제 갑자기 소설을 쓰는 건가? 죄송합니다. 만주 지역, 고구려 영토 이런 데도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차후 이제 중국이 쇠퇴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수박할 수,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그거는 이제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소련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 드렸었죠. 사회주의 노선과 국경 문제. 이 사회주의 노선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후르쇼프가 그 미국 대통령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서 그 비판한 그 사건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마오쩌둥이 이제 독자적인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추진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련이 그래서 니네 중국 안 도와줄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기술도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소련을 이제 비판하니까 그냥 알았어, 니네 알아서 해. 이제 안 도와줄게 하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그래 우리 중국이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인구가 몇인데 우리가 철강해서 우리가 영국을 때려잡자. 영국이 그때 경제가 아마 2인가 3인데 그리고 미국도 따라잡는다. 뭐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철이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람 그냥 철 부스러기는 다 긁어 모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 철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썼는데 결과물이 시원찮은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노동해 시키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식량도 문제가 발생해서 기아가 되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마오쩌둥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각돼요. 마오쩌둥.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마오쩌둥 대신 뭐 등소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 잡거든요. 이 마오쩌둥이 이 사람들 지금 사회주의 버리고 자본주의로 가려는 애들이다. 얘네 스파이다. 중국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간질을 시킵니다. 거짓 뉴스죠. 그거를 젊은 청소년 애들에게 이제 그거를 거짓 뉴스를 이제 주입시켜요. 홍위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오쩌둥의 말을 믿고 맞다. 우리 마오쩌둥 주석님이 내로 이 등소평 이런 사람들, 이런 유속이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하는 미국의 스파이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많이 믿으면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자본주의, 유럽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잘못됐다.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있죠. 그것도 유럽에서 여러분 과학혁명이 나타난 이후에 발달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다 뭐다? 다 스파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 뭐 선생님, 그다음에 과학자 이런 사람들 다 처단합니다. 이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어떤 여성이 임신했는데 간호사들이 의사를 고발해요. 이 사람 서구에 물드는 자본주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임신하다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출산은 그걸 못하니까 의사가 없어가지고 막 산모랑 아기가 같이 죽고 막 그런 대혼란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이때 중국이 낙후됩니다. 과학 기술 이런 하는 엘리트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낙후돼요. 지금이야 이제 마오쩌둥도 죽고 뭐 등소평이 다시 권력을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 서구화 정책을 해서 이제 여기 교과서에는 덩사오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해서 따라잡은 거지. 그전에는 되게 중국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더 이제 심했어요. 굉장히 낙후됐어요. 이게 문화 대혁명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기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중국이 되게 약해졌으니까. 그 삼체라는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가 있던데 삼체. 거기에 보면 문화대혁명 그 처음에 인트로에 이 문화대혁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 여자의 아버지가 과학자인데 인민재판을 받아서 사망해요.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이거 중국 이거 인간 이거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외계인이 보내는 그 전파를 받고 우리
지구로 와서 인류를 멸망시켜주세요. 뭐 제가 다 안 봐서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야만적인 거죠, 사실은 이 문화대혁명이. 그리고 중국의 그 공자 이런 것도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되게 경직됐죠.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이 홍위병들이. 그래서 중국이 대혼란에 이제 빠집니다. 이게 덩사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덩사오핑 이 덩사오핑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 사람은 프랑스에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덩사오핑이. 그래서 유학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중국 안 된다. 이거 우리 정치는 공산당이 맞는데 경제는 우리 배울 건 배우자. 그래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됐지. 그런 논리를 핍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덩사오핑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중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경제만 왜 그 서양 거 따라하냐? 정치도 바꿔. 근데 이때 덩사오핑은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탄압합니다. 이게 태안먼 사건이야, 태안먼. 태안먼 관장에서 이제 했거든요, 태안먼. 이 천안문이라 해가지고 그 자금성 있죠, 여러분. 자금성. 자금성 정문이 태안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정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태안먼이. 나중에 여러분 중국 가서 한번 꼭 가보세요. 그 북경에. 그다음에 그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바람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봤죠. 그 TV에서 97년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홍콩 그 영국 대처 수상인가? 그 사람이 이게 그 덩사오핑에게 이거 홍콩 반환한다고 하면서 다리가 뭐지? 힘이 빠져가지고 푹 가라앉는 거 이게 그거 보면서 대영 제국이 이제 그 역사에서만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중국이 떠오르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카오도 이제 발려봤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의 위상을 세계 알렸다. 덩사오핑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중국 인민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자본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걸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국의 남쪽 지역을 되게 개발시켰어요. 그 상하이라든지 강저우라든지 이런 지역. 여기까지 하면 되나? 네, 수고했습니다.